반공민족의 등장. 문교부가 문인들을 현지에 파견한 표면적인 이유는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이미 각 신문사들이 현지의 기자들을 특파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상 파악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문인조사단은 나름대로 봉기의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정부 방침이나 다른 우리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화한 것에 불과했다. 여순 사건으로 남긴 폐허의 참사를 고발하고 사건이 벌어진 원인을 써내려간 문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예외 없이 민족 정신을 드높이는 것에서 찾았다. 이 연구는 인왕국의 울연히 치밀어 오르는 동포애와 민족 정기의 기염이 사연이 타오르는 강력하고도 생생한 맥박과 격동을 가슴 깊이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을 밟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인조사반원이 만난 거의 모든 군인들이 철모를 내리치면서 강하게 외치고 문인들이 동감했던 민족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여순 사건이 벌어진 뒤 이스만 정부나 현지에 파견된 문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참가한 자들이 수많은 만행과 살력을 자행했기 때문에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인을 만난 한 군인은 잔인무도한 악마 같은 악착스러운 행동을 보았을 때 이놈들은 내 제자가 아니오 내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직각하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대로 폭격 명령을 내리었소 라고 말했는데 문인들도 군인의 인식에 동조하고 있었다. 반란자, 즉 공산주의자들은 내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족이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이제 이들은 동족이 아니라 민족의 원수이자 적으로 간주되었다. 이제 공산주의냐 반공이냐라는 이데올로기적 기준이 민족의 구성원을 규정하는 1차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반공민족의 발견은 이스만 정권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였다. 같은 핏줄을 공유하고 같은 지역에 살며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잔인무도한 악마로 변하였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족을 통일하는 구심점은 반공이었으며 반공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민족이 살아가야 할 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여순 사건은 반공민족을 탄생시키는 주요한 계기였다. 문인들의 여순 사건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사실상 이스만 정부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픽션을 만들어내는 소설가와 시인들로 이루어진 문인조사단은 현지 실정을 가장 감각적인 문제로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만약 문인들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국민은 봉기군의 만행에 대해 적개심을 느낄 수 없을 것이고 아직도 봉기군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는 우매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느꼈던 적개심은 문인을 통해 온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문인들의 작업은 공산주의자를 민족의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점을 문인들만큼 확실하게 전달한 계층도 없었다. 이와 같이 문인들이 수행했던 가장 주요한 역할은 픽션으로서의 반공, 민족 형성에 있었다. 이스만 정부로서는 이 사건을 동족 산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미온적이고 동정적인 태도이며 올바르지 않은 관점이었다. 이 같은 미온적인 입장은 교정되어야 했으며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굳건한 반공적대의식으로 무장한 민족의식의 확실한 정신교양이 필요했다. 여순사건 진압 후 발표된 공산당 선동에 속지 말라라는 글에서 이범석 국무총리는 민족천년단 시절부터 부르짖어온 민족지상, 국가지상을 주창하였다. 그는 미군정 때 유포된 방만한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민중과 계급을 비판했다. 이범석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민중이 오직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민족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망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식민지 시기 민중이 오직 그날그날의 눈속임과 모면으로서 일신의 생명 재산을 유지하려는 습관을 익혔으며 이러한 습관은 해방 후에도 이어져 무법적인 공산주의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면서도 법대로만 움직이는 군경에게는 다른 핑계를 대면서 식사도 주지 않는 예를 들면서 결론적으로 민중은 비겁하고 야속하고 가련한 행동을 일삼는 현실주의자라고 호평했다. 이와 같이 이범석은 민중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었다. 생계에 어두워 민족 대의를 망각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몸에 밴 민중을 이범석은 신뢰할 수 없었다. 그는 개인이 잘 살려면 제일 먼저 민족을 구해야 하고 민족과 국가를 살림으로써만이 개인이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범석이 민중을 불신하고 민족에 의지한 것은 민중이나 계급은 구성원을 불멸시키는 개념이었던 반면에 민족은 구성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민족이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의 통일체라면 그 안에서 분열된 반란을 획책하는 좌익 세력을 민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힘들었다. 분열을 봉합시키고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족만큼 요구되는 개념과 사상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범석은 민족의 품속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것이 각 개인의 지상 의무이며 공산당을 박멸시키는 일은 군대나 경찰이나 관리만이 가진 의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같은 민족적 대의를 수행하는 임무는 민중이 아니라 민족의식을 먼저 자각한 엘리트층에 주어졌다. 초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제기된 이와 같은 반공민족의 담론은 대한민국 국민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했다. 반공이라는 내용으로 국가와 민족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의제를 지배층이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민중은 엘리트로부터 민족의식을 계몽 교육받아야 할 피교육자로 밑이 지워졌다. 문인들이 만난 대부분의 진압군들은 철저한 민족의식의 교양과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군대적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런 주장은 여순사건 뒤 각 학교의 정치적 군사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학도 호국단을 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족정신은 단지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급박한 실천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여순사건 같은 비상사태는 국가지상, 민족지상, 애국 같은 슬로건을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 군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행동을 통한 신념으로서의 실천이 필요했다. 이러한 실천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여수 순천 등지에서 자 저들 반도를 쏘아라 라는 실천 명제로 봉기 혐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로 나타났다.